오늘은 여자친구 걸그룹 이름이 여자친구네. 여자친구의 그런 날엔 이게 신청곡이었습니다. 참 여자 아이돌들이 참 많네요. 오늘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교과서는 78쪽부터 80쪽까지고요. 삼국 통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사실 통일이라는 부분 우리도 지금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통일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인 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졌는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신라의 외교적인 노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신라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100년 넘게 동맹이었던 백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제 끊게 된 대신에 한강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 이후로 이제 백제의 이 백제는 엄청 복수심이 시달리겠죠. 이 백제의 계속되는 공격에 무려 40여 개의 성을 빼앗길 만큼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고구려의 김춘추를 파견합니다. 김춘추라는 사람 다 들어봤죠?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 속에서. 자, 이 사람 파견해서 이 고구려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요구하는 게 뭐냐, 동맹을 들어줄 테니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강유역을 돌려달라. 그러면 너희와 동맹 맺어주겠다. 자, 근데 이걸 신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한강유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는 건데,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넘겨주면 이 백제하고 이 백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신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한테는 거부당하고 당나라에 김춘추를 파견합니다. 다시 파견해서 동맹을 요청하는데, 당나라는 이것을 동맹 요청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몇십 년간 고구려와 싸우면서 고구려를 꺾으려고 했지만 당나라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공동의 적이 있는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걸 나당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나당 동맹은, 자, 일단 백제와 고구려 외의 있던 이런 적에게 둘러싸인 이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신라에게는 사실 필수적인 어떤 선택사항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자, 당나라에게는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와 이 동아시아의 패권, 누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냐, 이걸 두고 결판을 내야 되는 이 당나라에게도 이 혼자 힘으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신라의 어떤 도움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은 뭐였냐면, 이 고구려와 백제를 힘을 합쳐서 무너뜨리자. 그 뒤에는 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게 넘겨준다라는 조건으로 이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 겁니다. 대동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북한의 수도죠. 평양에 흐르고 있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맹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백제를 합동 공격하자라고 해서 같이 합동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바다를 건너서 수군을 통해서 이제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신라는 육군을 통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하는 게 660년의 일입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의자왕 마지막 왕입니다. 이 의자왕은 3000궁녀를 거느리고 무려 궁녀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국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기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 자체는 이 백제를 무너뜨린 신라와 당나라의 시각에서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백제 의자왕이 굉장히 착하고 어떤 국정을 노력하는 왕이었는데 자기들이 무너뜨렸으면 자기들이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무너뜨린 이 백제를 나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힘들지만, 이런 기록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승리자의 시각에서 쓰여진다라는 그런 걸 감안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의 이 전쟁 과정은 우리가 김유신의 신라군이 이 계백이 이끄는 백제군을 이 황산벌 전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훈련소 가면 논산훈련소 제일 많이 가는데,
이 논산 일대가 황산벌입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힘들게 이 숫자도 한 10배 차이 나는데 신라군이 10배 더 많은데 이걸 힘들게 물리치고 사비성, 이 백제의 수도죠. 사비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도 수군을 통해서 백제에 상륙해서 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입니다. 자, 그런데 당나라가 여기다가 백제를 지배할 목적으로 이 백제의 옛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 멸망하고 나니까 백제의 땅을 지배할 목적으로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자, 이게 나중에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백제가 우리나라도 역시 식민지가 됐을 때, 일제 식민지가 됐을 때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00년, 거의 700년 가까운 어떤 왕조가 멸망했는데, 당연히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참가자로서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백제와 외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죠. 그래서 외의 지원군도 도착하게 되는데, 결국 이 백제 부흥운동 역시 이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663년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제 멸망,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자, 여기가 삼천궁녀가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 삼천궁녀가 이 당나라나 신라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낙화암이라고 합니다. 지금 충남 부여에 있고, 여기가 바로 옛날 백제의 수도 사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3,000명이 뛰어내리는데 참 그 모습이 꽃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낙화암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충남 부여 가게 되면 한번 꼭 돌아볼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데 668년의 일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고구려의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나서 이 연개소문의 세 아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이라는 이 세 아들의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연남생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남생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 남건과 남산이 이 형을 내쫓아내는 거죠.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남생이 오갈 곳이 없어지니까 당나라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분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남생을 따르던 이 고구려의 성주들이 다시 똑같이 당나라에 싸우지 않고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던 성주들이 이 당나라에게 투항을 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방 방어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 고구려도 이 수나라와 당의 침입을 거의 100년 가까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물자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전투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는데, 고구려는 그런 중국의 인원을 막아내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힘이 허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방연합군의 공격으로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는 게 668년의 일이고요. 이 평양성을 함락하고 나서 이 당나라가 안동 도호부라는 것을 결국 이 고구려 땅에도 설치합니다. 결국에는 고구려를 지배하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고구려도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 건보잠, 고현무, 안승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했고, 그럼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신라와 당이 이 나방연합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약속이 뭐였냐면 대동강을 기준으로 대동강 남쪽은 신라가, 대동강 북쪽은 당나라가 가지기로 했었죠. 자, 근데 이 약속을 해놓고 당나라가 어떤 걸 했냐면 백제의 웅진 도독부, 이거는 이 당나라의 어떤 지방 행정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웅진 도독부 설치하고 고구려의 안동 도호부 설치하고, 거기다가 경주에다가도 자기들이 이 계림 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주는 신라 수도인데 여기에다가 당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을 설치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한반도 전체를 애초에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그렇게 해놨지만 결국에는 고구려 무너뜨리고 백제 무너뜨리고 나면 이 신라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나중에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당나라와 이 신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큰 두 전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육지에서는 이 매수성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격파하게 되고요. 바다에서는 기벌포 전투입니다. 여기 당나라의 수군을 신라가 격파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게 676년 일입니다. 삼국통일이 완성되게 되고요. 이 신라의 영토는 이때 대동강부터 여기가 원산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토와는 적지만 어쨌든 원래 신라 영토보다는 큰, 자, 그런 이런 신라의 영토가 완성되는 게 676년의 일이고요. 연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고구려 중요한 연도니까. 그래서 백제 멸망 660년, 8년 뒤에 고구려 멸망 668년, 역시 8년 뒤에 676년에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삼국통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결국 당나라는 결국에는 물리쳤습니다. 이 신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라는 점. 그 다음에 통일 이후 정책을 보면 이 백제와 고구려, 너희는 우리에게 이제 정복당했으니까 너희를 함부로 노예로 부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어떤 융합시키려는 이런 신라의 노력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민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신라의 어떤 정책 덕분이었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내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 대동강 이북의 영토를 결국에는 이 외부의 세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긍정적이면 두 가지 측면, 부정적이면 두 가지 측면 서술형 시험이 될 겁니다. 이거는 8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과 맨 마지막 문단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는 솔직히 정답이 없는 문제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였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신라는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멸망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죠. 이 고구려가 만약 통일했으면 그 넓은 만주 땅이 다 우리 게 아니었겠느냐 하는데, 결국에는 통일을 이룬 거는 결국에는 신라고, 뭐 고구려가 이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는 그냥 상상적인 측면이고, 이 삼국통일은 신라 입장에서는 어떤 국제정세를 잘 파악한 어떤 신라의 승리가 아니겠느냐, 이게 선생님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 사고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겠죠.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